인간관계를 두루두루 좋게 하기란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가 지치고 짜증나 에너지를 뺏기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고 합니다. 나랑 안 맞고 불편한 인간에게 굳이 잘 보이려 애쓰는 감정 소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 즉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좋건 싫건 우리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끄는 주제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그에 져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6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대에게 관심을 가져라. 친구를 얻기 위해 왜 이런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친구를 잘 사귀는 이의 기술을 연구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가 누구냐고? 아마도 내일 당장이라도 길거리를 걸어 내려오고 있는 그를 만날 수도 있다. 가까운 거리에 다가가면 그는 벌써 꼬리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멈춰서 만지려고 하면 그는 아마도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얼마나 당신을 좋아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보이는 이러한 애정 표현 뒤에 어떤 꿍꿍이 속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당신에게 부동산을 팔려들지 않는다. 당신과 결혼하길 원치도 않는다. 그저 당신을 사랑할 뿐이다. 루스벨트의 흑인 시종이었던 제임스 에이머스는 그의 책 시어도어 루스벨트 시종의 영웅에서 다음과 같은 멋진 일화를 언급했다. 한 번은 아내가 대통령께 메추라기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아내는 한 번도 메추라기를 본 적이 없었다. 대통령께서는 자세하게 그녀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리곤 얼마 후 우리가 사는 작은 집에 전화가 울렸다. 아내가 전화를 받아보니 전화한 분은 다름 아닌 루스벨트였다. 우리 집 창밖에 지금 메추라기가 있으니 밖을 보면 메추라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려고 전화하신 것이었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야말로 루스벨트가 어떤 분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였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단 2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며 2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런 노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내게도 물론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당신이 찍힌 단체 사진을 볼 때 사진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라. 당신이 오늘 밤 죽었다 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올까? 당신이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가? 빈의 저명한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는 삶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 둘째, 웃어라. 사람의 얼굴 표정은 그가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중요하다. 찰스 슈와브는 자신의 미소가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그의 성품, 그의 매력은 그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이었고 그의 성품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그 매력적인 미소였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미소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요. 당신을 보게 되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개들이 인기가 있는 것이다. 개들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참지 못해 펄쩍펄쩍 뛰어다닌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개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가식적인 미소는 아무도 속일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웃음이 기계적인 웃음이란 걸 쉽게 알아채고 싫어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미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미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훌륭한 가치를 가지는 미소이다. 웃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2가지가 있다. 첫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혼자 있다면 휘파람을 불든가 콧노래 아니면 노래라도 불러라. 둘째, 이미 행복한 사람인 척 굴어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썼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같이 간다.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하면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감정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즐거움을 잃었다면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가는 최고의 길은 즐거운 자세를 가지고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철학자 엘버트 허버드의 현명한 충고를 꼼꼼히 읽고 실천하라. 읽기만 하고 충고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문 밖에 나설 때마다 턱은 당기고 머리는 높이 세우고 가슴을 최대한 부풀려라. 햇살을 들이키고 미소로 친구들을 반기고 영혼을 담아 악수를 나눠라.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까 두려워 말고 적들을 생각하느라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하고픈 일을 확실히 정하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한눈 팔지 말고 곧바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당신이 하고픈 위대하고 빛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나며 산호가 흐르는 조류에서 자양분을 얻듯이 무의식적으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기회들을 포착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되고픈 유능하고 진실되고 유용한 사람을 마음에 그려라.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매 시간 당신을 그 특정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올바른 정신적 태도를 가져라. 용기 있는 태도, 솔직한 태도, 유쾌한 태도 말이다. 올바르게 생각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된다. 턱을 당기고 머리는 높이 들어라.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셋째, 상대방 이름을 기억하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 집중하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반복해서 자신의 마음에 새기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엔 너무 바쁜 일이 많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만큼 바쁜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게 바빴던 루스벨트도 자신이 만나는 정비공 이름마저 외우고 기억해내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낯선 사람을 소개받고 몇 분간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다음엔 절반 정도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은 정치에서뿐 아니라 일이나 사회적 만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나폴레옹 3세는 황제로서 해야 했던 그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났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고 자랑한 적이 있다. 그의 방법이 무엇이었냐고? 간단하다. 사람 이름을 잘 듣지 못할 때마다 그는 말했다. 미안하네. 이름을 잘 못 들었네. 어떤 이름이 조금 특이한 이름이라면 그는 말했다. 어떻게 쓰지? 나폴레옹 3세는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름을 몇 번이고 써보며 머릿속으로 그 이름과 그 사람의 특징, 표현, 외모를 연결해 보려고 애썼다. 만일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나폴레옹은 더 많이 노력했다. 혼자가 되면 나폴레옹은 그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쓰고 쳐다보며 집중해서 그 이름을 완전히 머리에 새기려 했다. 그 다음엔 종이를 찢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귀로 각인시키기도 하고 눈으로 각인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는 점을 명심하라. 넷째, 잘 들어라. 하버드대 총장이었던 찰스 엘리엇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공적인 사업상 교제의 비결이란 없다.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그 사람이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지 못한다. 자명하다. 그렇지 않은가? 굳이 이런 사실을 배우려 하버드 대학을 4년 다닐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상인들이 많다. 그런 사람은 값비싼 가게를 얻고 돈 한 푼도 아껴가며 물건을 사들이고 매력적으로 상점 윈도우를 꾸미고 수백 달러를 써서 광고를 한다. 그리곤 점원을 고용하는데 그 점원은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듣는 센스가 없는 사람이다. 고객이 말하는 중 말어리를 자르고 고객의 이야기를 반박하고 고객들을 화나게 해서 상점 밖으로 쫓아내다시피 하는 점원 말이다. 아무리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가장 격렬한 비판을 가하는 사람이라도 인내심 있게 공감하며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누그러지기 마련이다. 아마도 유명 인사 인터뷰 분야에서는 세상에 따라올 사람이 없는 아이작 마커스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듣지 않아서라고 못 박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다음에 해야 할 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귀를 열어놓지 않죠. 저명 인사들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다고 말하죠. 하지만 잘 듣는 능력은 모든 능력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능력 같아요.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당신 모르게 당신을 조롱하고 심지어 경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오래 듣고 있지 마라. 끊임없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아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 사람은 당신보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다. 왜 다른 사람의 한가로운 수다나 들으며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바로 치고 들어가 말하는 도중에 말어리를 끊어라. 지겨운 사람들. 이들은 모두 지겨운 사람들이다. 자신의 잘난 맛에 중독되어 있고 자만에 취해 있는 사람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콜롬비아 대학 총장 니콜라스 머레이 버틀러 박사는 말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배울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더라도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관심을 받고 싶으면 먼저 관심을 가져라. 다른 사람이 좋아하며 대답할 만한 질문을 하라. 그 사람에게 자신과 자신의 업적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라.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당신과 당신의 문제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욕구, 자신의 문제에 100배는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의 충치는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의 기근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그의 목에 난 종기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40건의 지진보다 더 중요하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이를 기억하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다섯째,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 말하라.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찾아가 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식의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가말리엘 브래드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주제가 카우보이든 루스벨트 자신이 이끌었던 기병대든 뉴욕의 정치 혹은 외교관이든 간에 루스벨트는 할 말이 있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해답은 간단하다. 방문객이 찾아올 때마다 루스벨트는 그 전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주제를 공부하느라 밤을 새다시피 했다. 모든 지도자들처럼 루스벨트도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왕도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하라. 여섯째, 상대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인간 행동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도 봉착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그 법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주 많은 친구들은 물론 영속적인 행복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법칙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 법칙은 다음과 같다. 언제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라. 존 듀이 교수는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야말로 인간 본성 중에서도 가장 깊은 충동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동물이 아닌 이유는 그 충동이 우리를 문명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인간관계의 원리들에 대해 고찰해왔다. 그 모든 고찰을 통해 단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도출되었다. 3000년 전 이미 페르시아에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놓고 조로아스터가 이것을 가르쳤다. 2400년 전 중국에서는 공자가 이것을 가르쳤다. 도교를 만든 노자도 양쯔강 계곡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 부처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미 겐지스 강둑에서 이를 가르쳤다. 힌두교의 경전들은 부처보다도 1000년 전에 이미 이를 가르쳤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살던 돌 많은 언덕에서 이를 가르쳤다. 예수는 한 문장으로 이 가르침을 요약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자신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적어도 자신의 좁은 세상 안에서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원한다. 싸구려 칭찬, 진지하지 않은 아첨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진정한 인정을 갈망한다. 그러니 황금률을 따라서 우리가 남들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하자.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이 바로 애국심을 낳고 그것도 모자라 전쟁을 낳는다. 당신이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당신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사실이다. 따라서 그의 마음에 다가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리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당신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데일 카네기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미소를 지어야 하며 처음 만나는 경우 반드시 상대의 이름을 외우고 상대의 말을 열심히 경청하는 동시에 상대의 관심사에 맞춰 말함으로써 상대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라고 합니다. 결코 실행하기 쉽지 않게 느껴지지만 남을 나 자신처럼 생각할 때, 즉 너와 나는 하나임을 끊임없이 자각할 때 이 6가지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요? 결국 인간관계의 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카네기는 설파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